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1년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나이 49세. 병명은 중증간 기능 저하였습니다. 전신 피로와 함께 체중이 급격히 빠졌고 이미 간 수치는 정상의 4배를 넘어섰죠. 평소 일 때문에 너무 바빠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만 진료하느라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죠.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들딸이 있었고 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날 밤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아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저는 한의학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서양 의학이 저를 포기했다면 동양의학으로 스스로를 되살려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수천 권의 고서를 뒤지고 수백 가지 식품을 분석했죠. 그렇게 석 달의 실험 끝에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아침 5가지 식품을 단 한 숟가락씩만 꾸준히 먹자. 이 단순한 실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고 6달 후에는 다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병원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설명이 잘 안 됩니다만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저는 81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낚시도 다니며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만성 피로,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매일 약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3년 후, 5년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저를 살린 이 비밀, 그 5가지 식품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단 10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건강을 되찾아준 5가지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 단순한 식품들이 제 삶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건강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역입니다. 여러분은 미역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생일 미역국?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미역이 제 건강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간 기능 문제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왜 하필 미역이었을까요? 옛 의서들을 뒤지던 중 미역이 간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기록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과 요오드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미역을 본격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병원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른 미역 한 줌을 깨끗이 씻어 30분간 불린 후 믹서에 갈아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는 상체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불편함이 사라졌고 1년 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던 것이죠.
경기도 포천에 사는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박 어르신은 10년 넘게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소화제가 필수였고 조금만 과식해도 하루 종일 불편함을 겪으셨죠. 제가 박 어르신께 미역을 권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미역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큰 기대를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요즘 식사 후에는 속이 덜 더부룩해요. 석 달 후에는 소화제를 잊고 외출하는 날도 생겼고 6달 뒤에는 가족들과 외식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시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미역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른 미역을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린 후 갈아서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국이나 나물로 만들어 드셔도 좋지만 생으로 갈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역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식품은 들깨입니다. 여러분, 들깨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들깨 수제비, 들깨탕, 들깨 나물, 그저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이 제 인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던 시기에 들깨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고서에서 들깨가 피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운다는 구절을 발견했죠. 현대 연구에서도 들깨에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들깨의 오메가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들깨를 본격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미역으로 간 건강이 조금 회복된 뒤였습니다. 매일 아침 들깨를 살짝 볶아 갈아서 한 숟가락씩 요구르트에 타 먹었죠. 처음에는 특별한 변화를 못 느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 사는 최정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최 어르신은 15년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같이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했고 조금만 무리해도 어지러움이 심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죠. 제가 최 어르신께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들깨가 무슨 약이라고라며 회의적이셨지만 특별한 치료법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어르신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거워요. 그로부터 6달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약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최 어르신은 82세가 되셨지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고 마을 회관에서 서예 수업도 듣고 계십니다. 들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는 혈압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답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들깨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들깨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잘 말린 뒤 약한 불에 살짝 볶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볶은 들깨를 믹서기로 곱게 갈아 냉장 보관하면서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들깨가루는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기 쉬우니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들깨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49세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들깨였습니다. 지금 들깨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표고버섯입니다. 많은 분들이 표고버섯을 그저 찌개나 볶음에 넣는 양념쯤으로 생각하시지만 이 버섯이 제 건강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제가 표고버섯에 주목하게 된 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전 세계 장수 마을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건강한 어르신들,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 장수하는 사람들, 이들의 식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버섯의 규칙적인 섭취였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자주 드신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제가 본격적으로 표고버섯을 먹기 시작한 건 미역과 들깨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생 표고버섯을 구의 요리에 넣어 먹었지만 나중에 발견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바로 말린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었죠. 충청남도 금산에 사는 황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의 황 어르신은 평생 면역력이 약해 환절기만 되면 반드시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녀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금방 지쳐버리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황 어르신께 표고버섯을 권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며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마른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매일 아침 물에 타 드시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감기에 안 걸리네요. 환절기가 지나도 평소처럼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6달이 지나자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손주들과 뛰어놀아도 쉽게 지치지 않게 된 것이죠. 지금 황 어르신은 83세가 되셨지만 매일 아침 동네 시장을 다니시고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요리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표고버섯을 먹고부터 제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감기 걱정 없이 활력 넘치는 노년을 즐기고 있답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표고버섯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 표고버섯도 좋지만 말린 표고버섯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이죠. 말린 표고버섯을 믹서에 가라가루로 만든 뒤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물이나 국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표고버섯 가루는 음식에 넣어도 맛이 깊어져 일석이조입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달걀찜 등에 살짝 뿌려주면 감칠맛이 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단, 가루는 습기를 잘 흡수하니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전반적인 활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식품은 바로 인삼입니다. 우리나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약재죠. 흔히 인삼을 귀한 보양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제게는 생명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중한 식품이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던 시기 미역, 들깨, 표고버섯으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만성 피로가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몸이 피곤했죠. 그때 주목한 것이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인삼이 원기를 푹 돋우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김복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의 김 어르신은 평생 감귤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칠순을 넘기면서부터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 농사일은커녕 집안일조차 힘들어 하셨죠.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특별한 처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인삼을 권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인삼이야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서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작은 뿌리 인삼으로 시작해 보시라고 권했죠. 매일 작은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김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쉬워졌어요. 석 달 후에는 가벼운 농사일도 다시 시작하셨고 반년이 지나자 예전처럼 감귤 농장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86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감귤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철인 할머니로 불리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시죠. 인삼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감귤 수확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인삼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인삼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쓴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꿀을 조금 넣거나 대추를 함께 우리면 훨씬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삼을 고를 때는 너무 큰 것보다는 작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다가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이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의 인삼차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49세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81세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성 피로와 기력 저하로 고민이시라면 오늘부터 인삼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5번째 식품은 청국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지만 제 건강 회복 여정에서 청국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청국장에 주목하게 된 건 미역, 들깨, 표고버섯, 인삼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화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항상 더부룩했고 배변 활동도 불규칙했죠. 그때 동의보감에서 청국장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를 보한다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은 20년 넘게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화제를 드셔야 했고 심한 날은 배가 아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제가 한 어르신께 청국장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어요? 난 절대 못 먹어. 하지만 더 이상 약에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지못해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들깨가루와 고춧가루를 넣고 파와 마늘을 듬뿍 넣어 끓이면 냄새가 많이 중화됩니다. 또한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다른 음식에 조금씩 섞어 드시는 방법도 추천했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화장실 가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석 달이 지나자 소화제 없이도 식사가 가능해졌고 반년 후에는 20년간 달고 살던 변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지금 한 어르신은 83세가 되셨지만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청국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청국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답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청국장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 방식대로 직접 청국장을 담그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중에서 품질 좋은 청국장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청국장찌개나 청국장국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청국장 냄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제 특별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한 숟가락씩 넣어 드세요. 또는 요구르트에 아주 조금씩 섞어 드시면 냄새도 줄고 유산균까지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청국장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49세에 중증간 기능 저하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8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 청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5가지 식품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전 49세의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지금 8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미역, 들깨, 표고버섯, 인삼, 청국장. 이 평범해 보이는 5가지 식품이 제 삶을 구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도 값비싼 약도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매일 아침 이 5가지를 한 숟가락씩 꾸준히 먹는 단순한 습관. 그것이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강한 노년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함께 낚시도 즐기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 피로. 매일 약에 의존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고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미역을 물에 불려 갈아 드시고 들깨를 볶아 가루로 만들어 요구르트에 타 드세요. 표고버섯 가루를 국에 넣고 인삼차를 우려 마시며 청국장으로 건강한 장을 만드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개월만 지나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에 놀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강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나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느낀 변화들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삶의 열쇠는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